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세 번째를 맞은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전용기에서 내려옵니다. 지난 1월 나라현 정상회담에 이어 넉 달 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경북 안동을 찾으며 고향 셔틀 외교가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건 한일 관계 역사상 처음이고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취임 후 벌써 네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일 간의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셔틀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のふるさとである、ここ安東で、シャトル外交が、実践できるということはもう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두 정상은 10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사이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양국은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 불안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공급망 협력을 심화하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 석유 제품과 LNG의 스와프, 즉 상호 융통을 추진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 양국 산업부는 LNG 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LNG 수급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現下の国際情勢を踏まえ、重要鉱物を含む日韓間のサプライチェーン協力は重要です。 인공지능, 우주 탐사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일본 조세이 탄광 유해의 DNA 감정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고향 셔틀 외교로 쌓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숙소가 마련된 호텔 앞까지 나가 파격 영접을 했습니다.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했는데 사실상 국빈에 버금가는 예우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탄 차량이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의 호위 속에 호텔 입구로 들어섭니다. 호텔 앞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든 기수대도 배치됐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꼭 잡으며 살갑게 맞이합니다. 이 시골 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처럼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 상대국 정상을 환영한 겁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도 하루 전부터 나라현에서 이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못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화합을 의미하는 안동 화해탈은 물론 조선시대 양국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소개했던 한지로 된 가죽 가방과 홍삼 등도 건네졌습니다. 또 만찬 메뉴로는 안동 종가의 격식 있는 전통 닭요리 등과 함께 만찬주로 나라현 사케가 곁들여졌습니다. 次回は日本にお越し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温泉にしようかな、どこにしようかな、とっても楽しみに、美しい場所にお連れしたいなと。 두 정상은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론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를 관람했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바라봤고 강위에서 펼쳐지는 창작 판소리 공연도 즐겼습니다. 만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두 정상이 촘촘한 일정을 함께하며 한층 더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회담으로 한일 셔틀 외교가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이라는 실질적 성과의 뜻을 모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양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일단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이것도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본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역시 이제 완전하게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신뢰, 우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셔틀 외교의 정말 그 어떤 장점이 상호 간의 어떤 마음을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근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정착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안동 지역 주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 총리를 환영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지역 주민이 이 일본 총리를 큰 목소리로 환영하는 그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일본 내 불신 같은 것도 굉장히 불식이 됐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다카치 총리에 대한 역시 이제 그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이제 불식이 됐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국민이 양국 정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마련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일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항상 우려됐던 부분은 과거사 문제같이 어떤 예민한 문제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조차 대화가 중단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욱더 실용적으로 접근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로 압력을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한일 간의 기본적인 관계 진전은 어렵다. 일단은 가시적인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조세 탄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들의 유골 발굴, DNA 감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고 이건 과거사 문제이고. 그리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여기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앞으로 점점 더 역사 문제에서도 훨씬 더 일본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제 실용외교 사실 실용외교라는 것은 일본이 주요 타깃입니다. 실용외교 가장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한일 관계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처럼 어떤 충돌하지 않고 한일 양국의 실을 통해서 협력을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마련됐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보 쪽에서 두 정상의 메시지를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얘기를 빼놓은 것은 현재 중일 갈등 이 부분 때문일까요? 지금 이제 중일 갈등 굉장히 악화돼 있고 이게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연내에는. 지금 이제 11월 달에 셴젠에서 중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일본을 초청하겠지만 셴젠에서도 현실적으로 중일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일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일본으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만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군사 패권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호주,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점에서 중국을 어떤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곤란하거든요. 실용외교는 역시 이제 중국, 일본 또 북한과 아주 좋은 관계를 역시 가져나간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중일 관계, 한중일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했다.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시시각각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예우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균형점을 잘 잡았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쪽의 그 협력 성과도 보겠습니다. 호르무즈에서
석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한일 양국의 이제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 양국 모두 그 원유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돕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이제 말씀대로 지금 일본은 그 중동 석유 의존도가 90%가 넘거든요. 우리도 7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원유를 필요할 경우에 수합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3일 정도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비축되어 있습니다. 203일치가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이제 199일치가 비축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원유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게 빨리 끝날 전망도 없습니다. 전쟁이 그런 점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수합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한테 좀 빌려주고 그리고 일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빌려주자라는 점에서는 일부 진전된 거죠. 그리고 이제 LNG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LNG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구매를 하는데 중국이 제일 많이 구매합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이 지금 그 구매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3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을 해가지고 미국과 딜함으로써 그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LNG 선을 공동으로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훨씬 더 유익하게 한국이나 일본에게 기업이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는 사실까지 지금까지 거의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정 자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것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유가를 떨어뜨리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점에서는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한일 양국이 실질적으로 뭐 무슨 그 에너지 자원을 서로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것 자체보다도 공동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요자 측에서의 교섭력이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예. 이제 그 이란과의 관계가 일본이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러니까 아라구치 지금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주일 대사로 4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밀하고 이란 외교에 굉장히 일본 측은 그동안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거든요. 사실은 한국이 거기에 같이 개입이 되면서 한국과 일본과 이란 관계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나무 피격으로 여러 가지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 측으로도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마도 그런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 정상회담 또는 확대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미일 동맹,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마찬가지로 일본 측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정보 공유 또는 이제 어떤 스와프 이런 걸로 현실적인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예. 북한 관련 언급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핵과 미사일 얘기를 언급했었거든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남북 간의 대화 재개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이고 일본의 경우에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입장 차이도 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심했습니다. 역사 갈등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근저에 있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양국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는 이제 일본 측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측은 뭐냐? 결국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특히 중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억제할 것인가, 일본이 안전한 방위선을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북한 비핵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이 강조하는 것은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한중일 관계 또는 이제 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잘 지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CPTPP 가입 의제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매우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떻게 의제로 다뤄지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마 사전 협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협상 과정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CPTPP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하고 축산물을 전부 다 90%에서 95% 정도 개방해야 됩니다. 그 12개 회원국들이 전부 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CPTPP는 일본 측이 주도하고 있어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 측에서 세계에서 지금 아직 유일하게 지금 그 후쿠시마현의 8개 지역에 있어서의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측은 만약에 한국이 CPTPP에 들어오고 싶다면 이걸 풀어줘라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 요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이게 논제에 올려가지고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약간이라도 양보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있게 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성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사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오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아마 그 TV를 통해서 그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을 본 국민들은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원래 다카이치 총리가 우익 성향의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총리 취임할 때도 여자 아베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매우 친절하고 또 한일 대화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다카이치 총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것도 강해서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어떤 수단 같은 걸 잘 활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던 어떤 우파적인 경향 또는 이데올로기 어떤 그 우익 발언 같은 것도 지금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일본 외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일 동맹도 굉장히 약화돼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다카이치 총리한테 제발 좀 중국 너무 건드리지 말아라. 쓸데없는 발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베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뒷배가 약화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일 관계는 너무 악화돼 가지고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내 회복 아마 2, 3년은 어렵지 않을까. 아베 총리도 야스쿠니 가고 나서 4년 걸렸거든요. 중일 관계 회복되기까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유일하게 정말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가장 마음 편한 상대가 맞습니다.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